서울 강남의 한 빌라. 94세 어머니가 침대 위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마에는 커다란 혹, 양팔에는 시퍼런 멍, 그리고 500억 원에 달하는 유산. 발견 당시 집안에는 이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려는 기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셋째 아들 부부가 119에 신고했고 어머니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14시간의 공백, 엇갈리는 세 아들의 진술, 그리고 500억 원을 둘러싼 형제들의 갈등. 그 밤 이 집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누구의 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노후와 가족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저 집은 돈이 많아서 그렇지 우리 집은 괜찮아. 정말 그럴까요? 평생 아끼고 모은 돈,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마음, 그 마음이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집안은 어떻게 500억이라는 재산을 모았을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돌아가신 윤명순 가명 씨는 이화여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평생 약사로 일한 분입니다. 남편은 고위공직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함께 일하며 한 푼 한 푼 재산을 모았습니다. 강남의 빌라 5채, 다가구 주택, 토지 지분, 부동산 자산만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윤 씨는 혼자 그 재산을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90대라고 하기엔 정정했던 분이었습니다. 윤 씨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생전에 이미 3형제 각각에게 100억 원대 빌딩 지분과 토지를 물려줬습니다. 세 아들 모두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재산을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년 전 윤 씨가 막내 아들 가족에게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추가로 사전 증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 사실을 큰형과 작은형이 알게 됐습니다. 왜 막내에게만 더 줬느냐? 형제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 결국 가족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남의 일 같으신가요? 이미 100억씩 받았는데도 왜 더 원하게 되는 걸까요? 사건 당일 그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올해 4월 8일 오전 10시경 셋째 아들 부부가 어머니의 예방접종을 위해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그들이 본 것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 위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커다란 혹이 솟아 있었고 양팔에는 멍이 선명했습니다. 주변에는 토사물 흔적이 있었고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이미 큰형과 작은형이 있었습니다. 셋째 며느리의 진술에 따르면 두 형은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고 어머니가 토사물에 젖은 채 의식이 없는데도요. 결국 셋째 아들 부부가 119에 신고했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자정 무렵 윤 씨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이었습니다.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 뇌에 출혈이 생긴 것입니다. 갈비뼈 골절도 확인됐습니다. 94세 노인이 어떻게 이런 부상을 입게 된 걸까요? 당시 집안에는 두 아들이 함께 있었다는 점,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셋째가 도착하기 전 14시간 동안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형제들의 진술은 완전히 엇갈립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사건 전날인 4월 7일 저녁 8시경 큰형과 작은형이 어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10시경 셋째 부부가 도착할 때까지 약 14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형제들의 진술은 완전히 다릅니다. 막내 측 주장. 형들이 재산 문제를 두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막내에게 추가로 증여한 부동산 때문에 불만을 품고 온 것입니다. 형들이 어머니를 몰아붙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막내 측은 두 형이 어머니를 다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형 측 주장. 어머니를 폭행한 적 없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증세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넘어지거나 자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어머니는 다친 상태였습니다. 두 형은 어머니의 부상이 외부 충격이 아니라 건강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같은 집, 같은 시간, 같은 어머니. 그런데 아들들이 기억하는 그 밤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은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대목이 가장 의문이 드시나요? 이 사건의 핵심에는 결국 돈이 있습니다. 500억 유산, 형제들의 계산기는 왜 달랐을까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 집안의 재산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아버지 생전 3형제 각각에게 100억 원대 빌딩 지분과 토지를 사전 증여. 어머니 명의 재산 강남 빌라 5세대, 다가구 주택, 기타 토지. 4년 전 어머니가 막내 아들 가족에게 추가로 100억 원 넘는 부동산 증여. 지난해 이 사실을 큰형과 작은형이 뒤늦게 알게 됨.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세 아들 모두 이미 100억대 재산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사람 기준으로 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왜 더 원하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속 문제에서 자녀들이 싸우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재산으로 환산해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형이 100억, 나도 100억. 공평하지. 그런데 막내가 100억을 더 받으면? 형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낍니다. 부모님이 막내를 더 사랑한 거 아니야? 우리는 뭐가 부족했던 거야? 돈 자체보다 차별받았다는 감정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형제끼리도 계산기가 다르게 돌아갑니다. 나는 오래 모셨으니까 더 받아야지. 형은 학비도 더 받고 결혼 자금도 더 받았잖아. 막내만 예뻐하더니 끝까지 막내 편이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혹시 우리 집도 저렇게 싸우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건은 지금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재판 결과를 예단하거나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개된 언론 보도와 재판 진행 상황을 정리해드리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끝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두 형이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고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두 형은 존속상해 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노인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존속상해 치사. 이 죄명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입니다. 일반 상해치사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우리 법은 부모에 대한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반면 피고인 측, 즉 두 형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한 적 없습니다. 치매 증세로 스스로 다친 것입니다. 우리는 무죄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며 유죄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다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이 집안만의 특수한 상황일까요? 안타깝게도 비슷한 갈등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 사건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500억이라는 큰 돈,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말. 저건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우리 집은 다르지. 정말 그럴까요? 상속 갈등은 돈이 많은 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이 수십억인 집도 싸우고 몇 천만 원인 집도 싸웁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낡은 집 한 채뿐이어도 형제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 갈등의 본질은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공정함에 대한 기대입니다. 나는 부모님 오래 모셨는데 왜 똑같이 나눠야 해? 형은 학비도 더 받고 결혼 자금도 더 받았잖아. 막내만 예뻐하더니 재산도 막내가 더 가져가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폭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돌봄 문제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집니다. 내가 부모님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밥도 챙기고 다 했어. 형은 명절에만 잠깐 오고 왜 재산은 똑같이 나눠? 반대로 내가 멀리 살아서 자주 못 간 것뿐인데 왜 차별받아야 해?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를 부모님 살아계실 때 미리 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싸우게 됩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드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덧붙이겠습니다. 이런 갈등, 미리 이야기하면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부모님 세대도 자녀 세대도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이야기를 우리 집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유언장 또는 생전 정리 의사를 부모님과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죽을 때 이야기를 왜 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으면 법대로 나눕니다. 법대로 나누면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뜻이 이랬다고 말해줄 수 있는 문서가 있으면 싸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부모님 경제권을 맡고 있나요?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나요? 한 자녀가 부모님 통장을 관리하면 다른 자녀들은 의심합니다. 형이 돈 빼돌리는 거 아니야? 동생이 부모님 돈으로 집 산 거 아니야? 경제권을 맡은 사람이 정기적으로 내역을 공유하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 돌봄이 편중될 때의 위험을 알고 계신가요? 한 자녀에게 재산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유를 다른 자녀들에게 설명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왜 얘만 더 받았어? 이 의문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갈등이 됩니다. 상속증 여성연후견 제도 한 번쯤 상담 받아보셨나요?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많아서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구청, 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지셨을 때를 대비해서 성년후견 제도를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집안마다 사정이 다르고 형편이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모른 척하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500억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이 사건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00억이라는 돈보다 이 가족이 잃어버린 것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94세 어머니,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은 갈라졌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들들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그건 재판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가족이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 노리는 것 같아서 죽을 때 이야기를 왜 지금 해?
아직 괜찮으신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싸우지 않기 위해 지금 대화하는 것. 그게 오히려 효도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요즘 뉴스 보니까 상속 때문에 싸우는 집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미리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이 한마디가 나중에 가족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뒤에는 부모님과 단 한마디라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그 대화가 우리 집을 지켜줄 첫 번째 준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 가족과 이 이야기를 나눠보신 경험이 있는 분, 좋은 방법을 찾으신 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